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희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뇌 몇 %나 사용할까요? 왠지 뭔가 많이 쓸 것 같아요. 자는 시간 빼고 계속 막 이렇게 쓸 것 같아서 그래도 한 50% 넘지 않을까요? 아하, 50%.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박문호 뇌과학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쩜 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알고 싶은 욕망 네. 그것만 있으면 방법은 각자가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 질문이 대부분 보면 그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방법을 먼저 찾는 거예요. 욕망이 없는데 방법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네. 그럼 욕망만 있으면 방법은 각자가 찾아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욕망을 키운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에 대한 거든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 저게 뭘까? 정답. 그래서 욕망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되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생겨요. 그게 10년 뒤에. 또 중요한 게 보세요. 절차하게 맨 밑에 있는 거는 일정한 양이잖아요. 어릴 때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의 경우도 절차기예요. 그 다음 벌써 빨간색이 신명기입니다. 왜 빨간색은 신명기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안 바뀌어요. 한번 심어지면. 목숨은 내놔도 저건 안 바꿔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과학문화운동하는 박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아니 박사님, 뇌 과학을요 열심히 공부하면요 뇌를 평균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는 게 맞나요? 그건 상당히 당연하죠. 좀 많이 쓰면.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러면. 네. 그러려면 또 고기도 원래 먹어본 사람이 더 먹듯이 어떻게 보면 뇌를 쓰기 위해서는 더 많이 쓰거나 공부하신 사람들이 뇌를 더 많이 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애 셋을 키우는 아빠로서 공부법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 공부를 좀 잘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기억력을 좋게 하는 뭐 이런 방법도 따로 있을까요? 어쩜 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알고 싶은 욕망 네. 그것만 있으면 방법은 각자가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 질문이 대부분 보면 그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방법을 먼저 찾는 거예요. 욕망이 없는데 방법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네. 그럼 욕망만 있으면 방법은 각자가 찾아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욕망을 키운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에 대한 거든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 저게 뭘까? 정답. 그래서 욕망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돼요. 첫 시간에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 감정에 내가 뭔가 욕구, 공부하고 싶은 욕구 그것만 키우면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 질문은 뭐냐 하면 전문가나 대가를 하려면 60살이 됐을 때를 봐야 된다. 진짜. 그럼 60살까지 그 의욕을 네. 로켓을 쏘아 올린다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다. 그러면 뭘 훈련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훈련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네. 뭐예요? 초등학교, 사춘기 무렵부터 뭐 되고 싶은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욕망을 키워야 돼요. 욕망을 예, 궁극적 욕망을 키워야 돼요. 네. 예. 그밖에 없어요, 사실은. 너무 간단한데 우리가 자꾸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장기술 배우지 마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 기본 체력만 탁 하고 아니 물론 스킬 배워야 될 때는 그 다음 단계 스킬을 배우는데 스킬부터 배우면 오히려 전문가 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브레인 과학을 전문가 되고 싶으면 최소한 브레인 반면 구조나 이런 것들을 한 10개를 언제든지 그릴 수 있고 해부학 용어, 브레인 구조 용어 한 300개 영어로 언제든지 쓸 수 있고 탁 하면 무슨 감정 같은 뭐 어디 하면 대략 어느 쪽 어떻게 되겠다 느낌 확 와야 되죠. 네. 그럼 구체적 브레인 내부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자,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진다는 게 우리 브레인의 작용 중에 뭐하고 가장 비례할까요? 관련될까요? 하고 싶다. 자, 이야기는 욕망. 예, 다시 한번 그렇죠. 욕구. 지금 욕망을 물었잖아. 네. 자, 뭐든지 욕망만 있으면 다 된다는, 다 할 수 있다는 건 다 동의했잖아요. 예. 이건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예. 그럼 다음 질문은 뭐냐면 우리 브레인 정신작용 중에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거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 있는 정신작용이 뭐냐고 물었는 거예요. 호기심?
자아의식. 자아의식? 자아식, 호기심도 무시. 호기심 그 자체도 욕망이잖아요. 네. 네. 그걸 일으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 무시라는 그럼 거. 자, 저 호기심을 따라 보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공룡의 매니아가 됐어요. 호기심 많아요. 공룡의 호기심 많지. 그 학생이 뭐 세계사에 호기심 갖지는 않잖아요. 네. 됐죠? 네. 그 이제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호기심은 근데 왜 그 공룡을 좋아하는 애가 세계사 쪽으로 관심을 못 갖게 됐을까요?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면 호기심도 욕망의 한 형태잖아요. 맞죠? 바람직한 욕망의 형태인데 그러면 욕망이라는 이거하고 가장 관련된 우리 브레인의 정신작용 그게 뭘까요? 아, 어렵다. 뭐죠? 예. 기억? 그게 바로 그게 기억이에요. 기억이요? 기억? 예. 좋았던 기억? 그렇죠. 모든 기억. 자, 모든 아니요. 기억들, 또 설명 맞아. 드릴게요. 그리고 확 와닿지 않죠. 가장 중요한 와닿지 않죠. 네.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욕망. 어떤 공부를 할 때 어느 분야를 적어도 막 20, 30년 한 사람이 어떤 강조를 했을 때 와닿지 않을 때 이거 내가 엉뚱한 걸 보고 있었구나 하는 그걸 딱 캐치해야 돼요. 네. 자, 와닿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공부를 이제 어느 분야에 들어가서 한참 하면 내가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이거 황당하다고 탁 느껴요. 우리 브레인을 10%만 쓸 건가? 이것도 그거 내가 황당. 잠깐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드릴게요. 네. 그 10% 쓸 건가 그 문제는 브레인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이게 넌센스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걸 알게 돼요. 왜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한 타이핑 해보세요. 브레인을 10%만 쓴다는 거짓. 그런 종류의 제목을 해갖고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사회적 기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밈이라 그러는데 그게 너무 범람해갖고 제가 브레인에서 여러분들 출연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묻는 질문이 우리 브레인에 10% 쓰느냐 이 문제를 질문을 해요. 네. 예외 없을 정도로. 근데 그거가 왜 시작됐는가? 그걸 끝까지 밝혀낸 단행본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쓴다는 그걸 측정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예요. 이쪽 들어가 보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가을에 감이 익는다. 감이 빨갛게 익었다. 한 문장을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브레인 몇 프로 썼을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안 썼는데. 네. 딱 거의 쓸 거 없잖아요. 그럼 즉각 알잖아요. 그러면 그건 1%도 안 쓰는 거잖아요. 틀렸습니다. 보여줄게요. 어느 부위선가. 자, 그걸 만약에 가을에 감이 빨갛게 익는다 했을 때 감이라는 명사잖아요. 명사체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익는다는 거는 레드 턴, 영어로 쓰면 레드 턴, 빨갛게 바뀌었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 동작 턴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럼 동작을 만드는 동작에 대한 렉시콘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모든 동작을 만드는 렉시콘, 이건 운동이잖아요. 가을에 감이 익으면 빨갛게 된다는 이 한 문장을 이해하는데도 우리 운동 영역까지도 연결됩니다. 이게. 네. 엄청 많이 썼네요. 네. 여러분 인생을 기억하는 건 결정하는 기억입니다. 기억이네. 그럼 오늘 강의 내용이 기억이에요? 기억입니다. 네네. 맞잖아요. 예. 여러분들 전공 왜 택했나 물어보시면 적어도 대략 초등학교는 아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내가 되고 싶은 게 대략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때 내가 어느 쪽을 지금 다른 쪽을 택했잖아요. 네. 왜 택했는가를 한 거꾸로 중고등학생들 한번 물어보세요. 네네. 나는 소름이다. 이렇게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일기를 썼는데 선생님 일기를 보고 너 글 잘 썼다 한마디 칭찬해갖고 그 이제 글로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죠? 그때 기억이 몇 개 있었겠어요? 예. 한 종밖에 안 되는 기억 갖고 내 인생이 결정된 거예요. 오케이? 네. 예. 소름인 게 예. 지금 소름을 끼쳤다 하는 거는 바로 기억이 있는 의식의 거예요. 상태입니다. 몸 전체가 상태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박사 확 돋았어. 네, 됐죠. 그래서 기억이란 문제가 이게 진짜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느껴졌죠. 처음에 기억하고 욕망하고 무슨 관계냐 했죠.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기억이 없으면 여러분들 울 수도 없습니다. 자, 부모가 죽어도 안 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반려견 죽으면 울잖아요. 네. 기억 때문에 울잖아요. 기억 때문에 그렇죠. 기억 때문에 울잖아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애 키울 때 뭔가 욕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기억들을 많이 심어줘야 되나? 굿.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꼭 이걸 많은 분들도 알 수 있게.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게 심지어 학원 1년 보내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보내면 안 되지. 물론 학원도 보내야 중요해요. 돼요? 학원도 중요해요. 학원도 중요해요. 이걸 너무 단순하게 쓰면 안 되는데 이게 그래서 모든 거는 복합적이에요. 내가 첫째 시간 의식을 이야기할 때 의식이 갖고 있는 속성이 한 5가지는 있는데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복합적이다. 굉장히 다층적 복합적. 근데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분산되어 있는데 분산되면서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분산되면서 통합됐다는 말이 뭐예요? 진짜 감이 안 오죠. 예. 그럼 감이 안 오는 단어를 어떤 사람이 쓰면 그걸 유심히 생각해야 돼요. 분산되어 있는데
쪽으로 간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동아줄 봤죠? 고3 할 때. 그 동아줄이 지푸라기라고 했죠. 분해하면 다 지푸라기잖아요. 근데 하나로 통합되어 있잖아요. 어머니 사이즈. 됐나요? 주로 우리 의식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분해해보면 전부 다 토막이에요. 근데 다 꼬아갖고 음하면 동아줄을 만들었잖아요. 그 의식이 바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분산, 기본 단위는 분산인데 분산적으로 착착 가요. 분산하고 통합이 동시에 작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주먹하다가 여기다가 두 주먹이 나타나면 순간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의식을 순간적으로 설치해줘야 되잖아요. 통합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합은 항상 통합되려고 하고 항상 분열되려고 하는 이 두 개의 균형점을 찾아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런 관점에서 이 기억이라는 것도 완전히 달리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하고 관계냐면 지금 그 기억을 잘 안 하잖아요. 스마트폰 다 이런 데 저장하잖아요. 근데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면 욕망이 사라질 수 있어요. 네. 기억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점점 편안한 삶이 사라지면 기억이 약해요. 어려운 삶은 뭐겠어요? 기억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다 내가 체험을 하잖아요. 지금 간접 체험을 하잖아요. 간접 체험을 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생생한 기억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지 말고 종이 신문을 보라는 게 촉각하고 내 손때가 묻게 되잖아요. 네. 그때 촉각, 냄새, 잉크의 냄새, 촉각 이런 것들이 내 생생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 생생한 체험이 바로 기억의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 하고 싶냐면 하고 싶은 게 없대요. 그게 기억이 많이 없어서 그렇군요. 네, 그거에 다른 브레인의 어떤 작업보다도 거의 90%가 기억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단장 뭐 중요한 거 있으면 내가 이걸 하면 그 기억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뭐 어린애들이 공룡이나 자동차에 매니아가 되는 게 어떻겠어요? 엄마한테 자동차 샀잖아요. 자동차 종류가 있잖아요. 걔들이 뭐 불자동차 뭐 하고 다 뭐 이름 붙이잖아요. 그게 기억이 쌓이잖아요. 기억이 자동차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억이 10개만 돼도 걔들은 매니아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애하고 우리 애가 원래 동물을 엄청 좋아했는데 제가 공룡놀이 한번 해줬거든요. 그 기억 때문에 갑자기 공룡 박사가 됐어요. 그럼요. 지금. 출발은 기억이 한두 개밖에 안 해요. 그 한두 개 기억이 사람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걸 우리가 자극이 들어와서 그 실행, 행동을 갈 때까지 뭐가 들어가는 거 보세요. 장기 기억이 있고 자극 기억이 작동하죠. 우리의 행동은 전적으로 기억이 관련된 겁니다. 특히 자극 기억이. 그래서 우리 흔히 똑똑하다, 뭐가 하다 했을 때 그 실행력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기억이냐면 자극 기억입니다. 자극 기억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 자극 기억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운동 출력을 동반하는 기억입니다. 자극 기억이 없으면 우리는 곧장 동물 상태로 떨어져 버립니다. 자, 뭐냐면 자극 기억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손을 모르는 사람 친구를 만났는데 악수하게 손을 내밀었다. 그럼 악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자극 기억입니다. 자, 신호등이 붉은 신호등 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죠. 스탑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자극 기억입니다. 브레이크 스탑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목숨 위험하잖아요. 그런 기억이 자극 기억입니다. 작업. 워킹 메모리가. 그래서 이 자극 기억이 다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구체적으로 명문대학을 간다. 고등학생이. 그러려면 욕망이 생겨야 되잖아요. 욕망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욕망이 자극 기억으로 할 때는 뭘 바뀌냐면 플랜으로 바뀌어야 돼요. 플랜으로 되면 다단계로 이 하이라키로 다단으로 연결해야 돼요. 네. 유명한 대학교 1년 만에 갈 수 없잖아요. 3년 동안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매 달 단위로 영어를 공부했지 수학을 이제 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계획만 끝나는 게 아니고 컨닝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회적 규칙이 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 다 조합이 돼 갖고 그게 바로 자극 기억입니다. 그래서 자극 기억의 게이팅 과정이 바로 인간이 달나라까지 갖고 꿈을 이루게 된 근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기억을 만드는 파페츠 헤로라 그러는데 기억 분야의 연구가 거의 한 100년 전 진행이 됐고 최근 5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특히 해마 중심으로 한 이 기억이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자, 기억은 코딩,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해마에서 일하기억이 만들어져서 대뇌 피질로 서파 수면에서 이동을 하고 대뇌 피질에서 이전 기억하고 결합합니다. 그래서 코딩, 그 다음에 트랜스퍼, 그 다음에 스토리지 이 과정이 있는데 또 네 번째 과정이 뭐냐 하면 기억을 리트리블, 인출하는 과정입니다. 그 네 가지 전체 단계를 인류가 이제 전체 윤곽은 서서히 드러났는데 완전히 기억을 장악한 건 아닙니다. 아직 몰라요.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억 분야가. 자, 요걸 제가 입체적으로 그린 겁니다. 네. 보시면 해마가 있죠. 네. 해마에서 저 노란 큰 하이웨이 그거 보시면 저 내후각 내피질 그리고 쭉 해갖고 그 ACC, PCC 저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다음에 안에 초록색 회로가 있잖아요. 네. 저 회로가 이제 그 파페초 회로의 가장 핵심 부위입니다. 저 회로가 맨 끝에 보면 그 중격 핵이라고 있죠. 네. 노란색. 그 중격 핵이 주로 뭐냐면 중독, 그다음에 감정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 중격 핵이 또 저 초록색으로 반대 방향으로 해마 쪽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septo hippocampal pathway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저 위에 보면 위에 전대상해라고 있죠. 네.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회로가 있고 결론은 뭐냐 하면 감정의 회로하고 기억의 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답이 됐죠. 왜 감정이 욕망이잖아요. 네. 욕망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억이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감정하고 기억은 회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욕망이 강한 사람이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욕망의 가장 유사한 정신작용은 기억입니다. 자, 그럼 간단히 보여줄게요. 우리가 왜 기억이 진화되었을까요? 어려워요. 근데 욕망은 왜 진화되었을까는 조금 잡혀요. 왜냐하면 욕망이 없으면 우리는 선택을 못해요. 운동 선택을 못해요. 넥타이나 내가 청량음수 하나 마실래도 이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갖고 선택합니까? 감정이죠. 욕망이죠. 네. 바로 욕망이라 적고 기억이라 읽어야 돼요. 욕망이라 적고 기억이라 읽어야 돼요. 네. 이건 균형점이에요. 모든 이 우리가 브레인이 총명하다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균형점을 찾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비유가 뭐냐면 이 브레인 과학책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작용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요. 강물에서 네. 떠나는 강물에서 뗏목을 타고 네. 날아가는 기러기를 할로소가 맞추는 게 우리 정신작용입니다. 아, 쉽게 하면 돼. 강물도 흐르고 뗏목도 흘러가고 흐르고. 기러기도 날아가고 흔들흔들거리고. 나도 내 자수도 계속 흔들리고 그래도 맞춰야 돼요. 네. 그게 우리 정신작용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죠? 균형. 균형. 이제 명예해졌죠? 네. 균형이죠. 균형을 잡으면서. 네. 균형을 오래 잡으면 어떻게 되죠? 그 나이 들어가고 계속 스텝을 해주면 그걸 뭐라 그러죠? 꼰대라 그래요. 균형만 잡으면 꼰대인 예.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균형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균형점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꼰대가 되는 예. 거고 현재로 옮겨오면은 성장하는 사람인 거죠. 기러기가 계속 날아가잖아요. 맞아요. 사회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 눈오말이 계속 생기잖아요. 네. 그럼 바뀌어져야지. 네. 예. 그럼 옛날 주장을 하면 꼰대가 되는 거죠. 간단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추구해야 되냐면 균형인데 그 균형이 정지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하는 타켓이니까요. 네. 우리가 자연 속에, 사회 속에 살아간다는 건 이동하는 타켓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균형점이 매 순간 바뀐다는 거예요. 네. 매 순간 최적점이 바뀌기 때문에 매 순간 이득의 몇 시점하고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걸 매 순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수학에서 뭐라 하냐? 미분이라고 해요. 미분에서 뭐죠? 최대값, 최소값 구하죠. 네. 미분을 딱 하는 이유가 리미트하고. 미분을 하면 네. 패턴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미분이 그렇게 위대해졌냐 하면 미분을 통해서 변화율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변화는 항상 바뀌는데 변화가 아니고 변화율이요. 네, 맞아요. 변화율만 하면 다음에 어디든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예측할 수 있죠. 거리를 어머, 알 수 사이즈. 있고. 네. 바로 우리 브레인은 끊임없이 변화율을 캐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남녀 관계의 사랑의 곡선이 굉장히 진짜 헷갈리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잘 따라가는 사람이 아, 그러네요. 이제 이해됐죠. 예. 그야말로 최고의 지적 능력이에요.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그래서 그걸 지금 간파한 게 저 그림이에요. 우리의 정신작용은 하이라키가 있어요. 특히 목표지향적은 하이라키가 있어요. 여러분, 뭐 감자칩이나 반도칩도 다 칩이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칩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잖아요. 하이라키가 다른 거잖아요. 국가 운명이 달려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나는 그냥 보통 노래 좋아하고 말 거야.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어쨌든 훈련하지만 그냥 흘러가는 옛 노래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점점 훈련하면 느낌의 세계가 디파인 되고 정교해지고 섬세해지고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체적 내용들은 전부 다 기억이라는 거예요, 사실. 기억. 예. 기억이라 적고 감정이라 읽어라. 기억이라 적고 느낌이라 읽어라. 그러면 자 어떤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자 좋은 명시를 많이 읽어야 되죠. 네. 중고등학교도 아름다운 시를 읽어야죠. 좋은 쪽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그렇죠. 되네요. 그래서 고급화해야 돼요. 그냥 고급이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좀 그렇게 물론 대중적
저 예술도 있잖아요. 네. 그런 장르도 있는데 궁극적 브레인을 해보면 이 지각력이나 이것들은 끊임없이 리파인 되는 거예요. 세련돼 가는 거예요. 섬세해 가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대한 이 디텍터 이런 것도 섬세해 가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기억하고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기억을 저거 이제 위에 제가 그린 다이어그램인데 기억은 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저 분류는 기억을 크게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절차 기억, 신념 기억, 학습 기억. 사람이 이제 고지식해지느냐 아닌가는 바로 저어서 설명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수직축을 꺼보면 돼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게 절차 기억입니다. 절차 기억은 뭐냐면 자전거 타고 대소변 가리는 거, 옷 입는 거 다 절차 기억이요. 그 다음에 이제 되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생겨요. 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좋아하는 그게 생겨요. 네. 그게 신념 기억이요. 또 중요한 게 보세요. 절차 기억 맨 밑에 있는 거는 일정한 양이잖아. 어릴 때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네. 그게 뭐냐면 말을 배우는 것도 절차 기억이 가까워요. 운동, 옷 입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절차 기억 그거로는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하는 거 배우는 거. 이 정도로 일정해요. 네. 그 다음에 벌써 빨간색이 신념 기억입니다. 왜 빨간색은 신념 기억이라 하냐면 이거는 안 바뀌어요. 한번 심어지면. 그래서 목숨은 내놔도 저건 안 바꿔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 맞아. 신념을 안 바꾸고 네. 예, 목숨을 포기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강합니다. 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살 때, 뭐 전쟁이 일어났거나 굉장히 박해를 받을 때, 이럴 때는 그 신념 기억이 강한 힘을 발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성인들이 막 나오잖아요. 전부 다 신념 기억입니다. 됐죠? 네. 그거는 한번 형성되면 바뀌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기억이 저 파란색으로 그린 겁니다. 저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학습 기억. 저는 항상 바뀌는 겁니다. 그게 학습 기억입니다. 학습 기억이 많을 때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그때는 특징이 뭐죠? 유연하잖아요. 네. 자기 주장 강하게 하지 않잖아요. 네. 왜냐면 배우는 과정이죠. 맞아요.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배우는 과정이 유연한 거예요. 그게 언제면 25살쯤 내가 대학 다 졸업하면 저거에서 빨간 거하고 밑에 거는 안 바뀌죠. 네. 파란 거 바뀌죠. 점점 없어지는. 없어져요. 학습을 언제 안 하냐면 대학 졸업하고 직장 딱 들어가면 안 하구나. 거의 안 해요. 직장에 요구하는 거 한 몇 년간 딱 하면 네. 그냥 루틴하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줄어드는 거면 정년퇴임 해보세요. 60대 넘으면 정년퇴임 하면 거의 공부 안 하잖아요. 거의 다. 네. 안 하면 뭐죠? 뭐가죠? 비율이, 그때 비율은 그치. 신념 기억 안 바뀌었죠. 안 줄었죠. 절차 기억 안 줄죠. 그거만 하면요. 절차 기억은 크게 문제 없어요. 내가 자전거 타고 뭐 차 운전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신념 기억이 안 바뀌었죠. 그걸 꼰대라 그래요. 됐죠? 고지식해지는 거예요. 학습 기억이 줄어드는데 저거는 그대로 일정한 양을 유지하죠. 네. 그래서 뭐 항상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네. 했던 말 되풀이 하잖아요. 네. 뭐 대부분 좋은 말이긴 한데 네. 했던 말 되풀이 하는데 말의 개수가, 단어의 개수가 한 20, 30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쓰는 말만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파란색의 학습 기억이 대부분 경우에 거의 스탑하기 때문에. 이거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고 간혹 1000명 중에 1명. 네. 이제 그런 사람 전문가라 그러죠. 네. 자, 뭐 한 10,000명 중에 1명이 대가급 인사가 되면 저 노란 거 있죠. 네. 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노란 거 언제 오냐면 대학 졸업할 때부터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위로 계속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뭐냐면 책을 읽어도 기억하려야 되고 양질의 책을 읽어야 되고 어려운 분야를 들어가야 돼요. 뭘?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머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는 질문이 거꾸로 된 거예요. 욕망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명확 자명하잖아요.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욕망을 키울 거냐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네. 그럼 욕망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 문제는 굉장히 애매한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네요. 사람마다 다르지. 뭐 답이 있어 이러잖아요. 네.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네. 바로 뭐죠? 예, 기억이라 적고 욕망이라 읽으라 했잖아요. 바로 기억이라. 그럼 뭐 그게 헷갈리면 집에 애들이 자동차 좋아하고 공룡 좋아하는 애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자동차 종류 한 10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네. 공룡 이름 10개 이상 될 거예요. 20개 넘게 되죠. 20개 됐죠. 네. 근데 어른들은 물어봤어요. 하나도 모르죠. 공룡, 욕망이 안 생기죠. 그러면. 이제 명확해졌죠. 됐죠. 그래서 바로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욕망이 생겨요. 기억에서. 됐죠? 네. 그래서 저걸 제가 도표를 만든 거예요. 저 거의 한 2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저 노란색이 욕망이에요. 욕망. 파란색이 고지식한 꼰대로 가는 길이에요. 학습 안 하면 꼰대로 가버려요. 학습이 뭐죠? 기억이요. 그럼 아무 기억을 하면 안 돼요. 양질의 주로 과학. 우리 단체 들어오면 중일표 90도의 원소 대부분 다 암기합니다. 아미노산 20가지 분자씩 다 암기합니다. 칼칼라마 아마철. 그거 바로 그거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저 브레인을 한 20년 쭉 이렇게 공부를 해봤더니 브레인 안에 사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 브레인 렉시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가 있냐면 우리가 잘 어문 사전은 금방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발음을 할 수 있잖아요. 영어 단어. 그럼 뭐죠? 발음 기호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발음을 어떻게 한다는 걸 어문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사전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 우리말을 발음하잖아요. 누구나 다 증명이 됐죠. 사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단어가 뭐예요? 10만 단어가 되잖아요. 10만 종류 단어를 다 발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전이 있다는 거 됐죠. 대부분 이거 초등학교 1, 2학년 때 다 한 겁니다. 네. 두 번째 사전이 뭐냐면 이미지 사전이 있습니다. 바로 공용, 자동차 매니아 우리 초등학생들은 네. 공용 이미지 수백 개 네. 다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조류 전공하는 사람도 있죠. 네. 새 나라 가는 거 딱 보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하면 됩니다. 네. 예, 훈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미지 사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하척도입에 있다는 거예요. 어문 사전은 수프라 마지널 자이럴 수 있어요. 그건 조금 예. 그 다음에 놀랍게도 운동 사전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 예를 들어서 골프하는 사람, 탁구하는 사람, 태권도 하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태권도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품새가 있잖아요. 네. 자세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 기마 자세는 다 자세가 있다는 말이 뭐겠어요? 골프 자세가 있잖아요. 네. 자,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모든 운동에 자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축구는 자세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소설하고 시하고 다릅니다. 시는 상당히 하는 사람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뭐 어떤 문학도 다 훈련을 하긴 하는데 네.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소설가가 되려면 소설가들이 강연하는 걸 들어보면요.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무지하게 많은 원고를 써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근데 골프하는 사람, 저는 골프를 안 하는데 골프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골프를 혼자 배워갖고 엉망이 됐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예, 그건 자세가 있는 겁니다. 태권도도 자세가 있는 겁니다. 네. 네. 됐죠? 근데 스포츠도 자세가 있는 스포츠가 있고 자세가 중요하지 않는 스포츠가 있어요. 네. 축구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는 스포츠예요. 그건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현장에서 네. 무수하게 많은 경우를 자기가 다 해봐야 돼요. 맞아요. 소설가처럼. 계속 뛰고 차고 막. 됐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다 무슨 말이냐 하면 축구나 소설가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운동에 대한 렉시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소설가도 어마어마한 의집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전문가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세 개의 사전이 풍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물리학에 대한 사전을 한번 열어보세요. 몇 개 있는 거 단어가. F&A. 굿. 예. 반작용. 좋아요. 작용. 그걸 다 해봤자 뭐 한 20, 30개 정도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물리학자가 되려면 우주론을 하려면요. 제가 우주론을 한 15년 강의를 해봤는데 우주론을 하면요. 용어만 예. 우주론을 할 때 들어가면 한 1000개가 넘습니다. 그 용어 하나하나 공식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제 게임 끝 됐죠? 네, 못 그럼 이기겠네. 전문가는 간단합니다. 한 꾸러미의 용어에 익숙한 사람. 그걸 전문가라 그럽니다. 근데 한 꾸러미가 보통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배우는 거는 그 꾸러미 열어봤자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물리학이나 생화학 같은 거 하려면 생화학에 들어가면 꾸러미 열어가면 기본적으로 1000개가 넘습니다. 됐죠? 그 1000개를 일상 용어처럼 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전문가라 그래요. 됐나요? 다 모두 기억이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우리 브레인에 사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전에 단어가 몇 개 있는가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전에 단어는 여러분 몇 개 있나 물어보세요. 운동 선수는 운동에 대한 그건 이제 의식은 안 되죠. 운동할 자동적으로 나오죠. 탁구 선수, 태권도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 사전에 계속 단어가 많은 거예요. 운동 기본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이 기본 단어를 연결해서 딱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미지 사전. 이미지 사전이 많으면 이미지에다 느낌을 결합하면 바로 시가 되죠. 네. 시는 뭐냐면 이미지의 논리죠. 네. 그럼 먼저 아름다운 이미지, 놀라운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이미지끼리 논리를 만들어야 돼요. 네. 됐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사전이에요. 네. 그래서 사전에 단어가 적어도 1000단어 오다가 넘어가면 단어끼리 하이라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만들어낸 용어가 단어 중에 모든 걸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만 장악하면 모든 것이 연결되는 단어만 먼저 장악하면 되죠. 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결정적 지식이라고 해요. 결정적 지식. 예. 공부해야 되겠네, 결정적. 결정적 지식만 알면 다 풀려요. 그게 이제 결정적 지식은 뭐 예를 들면 생물학의 결정적 지식이 뭐냐면 이런 물으면 세포라 그래요. 세포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화학의 결정적 물으면 원자라 물어요. 원자가 아닙니다. 화학의 결정적 지식은 원자가 아니고 이온, 동위원소입니다. 그럼 이온 동위원소 처음 들어보잖아요. 네.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똑같은 자, 저는 어떻게 얘기하면 동위원소라 적고 주기율표라 읽어라. 주기율표.
동요소를 모르는 사람은 주기율표를 아예 이해를 못해요. 네. 완전 처음 들어보잖아, 이런 이야기들은. 네. 그러니까 결정적 지식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결정적 이야기 안 해놨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용어니까. 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오케이? 그것만 찾으면 모든 수천 개의 용어가 그거하고 그걸 통과 안 하면 안 되게 되는 그 용어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대부분 그 일반 상식으로 떠돌아다니는 그 용어는 아쉽게도 결정적 지식이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다 우리가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냐면 누가 또 이야기 들어보고 욕망의 본질이 기억이라면 그게 말이 돼? 이러잖아요. 네. 그때 조심을 해야 돼요. 네. 그걸 일주일 동안 먹어 보셔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카운트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이 머리를 쓰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뭐냐면 그걸 휴리스틱 방식이라고 하는데 발견법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 정답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그림으로 그려봐야 돼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구체적 예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딱 하죠. 자, 아까 뭐 많은 얘기도 공용 자동차 딱 얘기하면 구체적 예가 딱 되잖아요. 그럼 딱 와닿잖아요, 여러분들. 예. 구체적 예를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기억이 왜 중요한가? 예, 그렇게 묻지 말고 욕망이 왜 중요한가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 네. 이걸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욕망이 곧 기억이다라고 하면 게임 끝. 끝. 끝났네. 명확해서 한 큐에 끝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곧 욕망이라는 거예요. 딱 들어. 그 증거가 바로 우리 브레인에 거의 3억 년 동안 만들어낸 사전이 3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저거구나. 왜? 여러분들 이 사전에 단어가 몇 단어나 저장하고 있느냐, 몇 단어나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만 측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미지 사진이 풍부한 사람은 그걸로 갖고 시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되면 생각하기에도 기억은 자동 인출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고 생각이 링크되는 거예요. 네. 생각을 보통 생각 아니고 중요한 임무. 네.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생각을 딱 떠올리면 그 임무를, 그 태스크를 해결할 모든 게 자동으로 딱 올려준다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뭐 기관총을 쏘면 탄알이 타타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타타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먼저 기억을 잘 풀려면 당신이 풀어야 될, 하고 싶은 문제를 먼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오랫동안 잡고 있는 게 욕망이잖아요. 네. 나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돼. 네. 내가 직업을 바꾸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전문가 될 수 있어. 빨리 할 수 있어. 그걸 갖고 있으면 네. 바로 기억이 자동으로 탄알처럼 올려준다는 거예요. 바로.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야기, 스토리하고 관계있다. 일관성이 확실성이 우선한다. 예. 그 다음에 바로 매 순간 자아는 갱신된다. 기억으로 과거가 현재화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은 원리가 아닙니다. 선례로서 작동한다. 그 경우의 수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사전에 단어가 많으면, 예. 바로 그런 식으로 생각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사전에 몇 단어밖에 없으면 그 생각 안 하죠. 맞죠? 사전에 만약에 10,000단어가 있다 하면 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할 거예요. 네. 네. 바로 선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선례가 이전 기억입니다. 그 다음 뭘 기억해야 되냐면 관계를 기억해야 돼요. 관계를. 자, 장소와 사건의 관계, 그게 행동입니다. 행동이 뭐냐면 어떤 장소에서 바로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사건과의 관계가 맥락이 됩니다. 맥락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센스 있는 사람이죠. 네. 분위기 파악하는 사람, 맥락이죠. 그 다음에 소리의 관계가 음표가 됩니다. 그 음악이 출현했죠. 그 다음에 시간 순서의 관계가 인과 법칙이 된 거예요. 인과 법칙이 바로 자연과학이에요. 네. 자, 우리가 하는 기억은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도대체 궁극적으로 기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어디서 만들어내는가? 뉴스를 보고, 친구 이야기, 신문을 보고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이제 진짜 이 전문가나 통찰을 얻으려면 기억의 소스가 어딘가를 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기억의 소스는 크게 3가지요. 단행본 촉이 있고, 교과서가 있고, 논문이 있어요. 전문가가 되는 거는 기억의 출처가 논문이 돼야 돼요. 됐죠? 교과서 갖고는 전문가가 안 되지. 네. 논문을 봐야 전문가가 되죠. 논문을 쓰거나. 바로 이 논문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교양, 도서 수준을 출발을 하지만은 전문가로 가려면 기억의 메인 소스가 논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해졌죠? 예. 예. 그럼 기억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하면 검색 엔진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 검색 엔진 다 알잖아요. 검색 엔진을 잘 써야만이 챗GPT도 잘 활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네. 챗GPT 아무리 유능하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내가 키워드를 어떻게 집어넣는 것 같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 다 알잖아요. 네, 이제 맞아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
그게 바로 결정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박사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짧은 시간에 내가 알고 싶은 최고급 지식을 대부분 사람이 모르는 최고급 지식을 가장 짧은 시간에 찾아내는 능력, 그거야말로 지금 AI 시대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네. 그럼 그 능력을 획득하려면 많은 경우에 자기 사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 세계가 확장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파트,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평수를 넓히는 것보다 10배 이상 중요한 게 기억의 평수를 넓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다양해지고 풍부해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거 아닙니다. 타인의 얼굴 표정에 살고 있습니다. 타인의 욕망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욕망과 타인의 욕망의 교향곡입니다. 우리 삶은. 와. 그럼 욕망이 강하고 맑고 다른 사람에 도움을 주고 예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게 바로 예술이고 아름다움입니다. 예. 그게 전부 다 기억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기억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이쪽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자극 기억입니다. 그 자극 기억을 오래 잘 중요한 뭐 박사학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큰 회사를 잘 운영한다든지 이런 거 어마어마한 큰 자극 기억이거든요. 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다른 말로 자극 기억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지금 내과학적으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것도 기억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작업이란 말 쓰이냐 하면 지금 일을 처리하는 데 쓰이는 기억이다. 됐죠? 그럼 작업 기억이 약하면 일을 처리 못한다. 다른 말하면 센스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다. 결국은 이게 센스입니다. 그럼 센스가 좋은 사람은 어떠죠? 느낌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느낌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사람. 됐죠? 네. 예. 그럼聪명한 사람의 정의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궁극적으로聪명한 사람은 기억을 잘하는 사람. 기억. 그 그대로 가면 똑똑하다는 말, 그 말을 항상 뭘로 쓴다면 기억을 잘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오. 예. 왜냐하면 기억을 많이 한 사람은 감정이 풍부해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추진력이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감정이 풍부한데 양질의 고운 좋은 감정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잘해요. 효과적으로. 됐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억 속에. 그중에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건 자극 기억이요.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의 기준이 바로 자극 기억이에요. 외부, 이미지, 자극 기억 이쪽은 뭐 브레인의 큰 분야입니다. 자극 기억 쪽으로. 네. 예. 그래서 IQ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보다는 이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저 사람이 자극 기억이 잘 작동하는가. 자, 자극 기억은 여러분들 굉장히 뭐 추상적으로 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졸음이 오는다 해서 운전을 하면 뭔 차이가 있어요? 브레이크 밟는 그 순간적 동작이 느려집니다. 다 알잖아요. 네. 그게 자극 기억입니다. 목숨과 관계 있습니다. 네. 오케이? 네. 자극 기억을 단순히 추상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네. 우리의 모든 순간, 악수할 때, 브레이크 밟을 때, 네. 욕을 할 때, 네. 누굴 사랑할 때, 매 순간 작동하는데 그걸 적절히 잘하는 사람 있죠. 네. 봐도 옆에 봐도 야 센스 있다. 센스 있다. 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가장 총명한 사람이에요. 아, 근데 그 사람 욕하고 있었네. 아, 그 사람 욕하고 있었어요? 예, 너무 부러워서. 부러워서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나면 예, 주변이 환해지고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느낌이에요. 네. 자극, 기억, 느낌, 의식 이게 전부 다 링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에센스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부분은 기억을 축적해야 돼요. 네. 이어서 출발합니다. 네. 기억이 인생을 바꿉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귀한 강연 해주신 박문호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세 번째 강의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특강 지혜 다락방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통 이제 뭐 느낌을 갖고 판단을 많이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상상해서 가정을 하고 판단하죠. 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뭐 적극적으로 하죠. 네.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 하는 행동이 90%예요. 그렇게 해갖고 크게 성공한 예는 없죠. 거의 드물죠. 거의 없죠. 내가 갖고 있는 정보로만 갖고 세상을 헤쳐나가는가 혹은 다른 사람 정보를 참조해서 가는가 뭐 두 가지잖아요. 네. 이건 간단해요. 거의 2500년 전에 공자부터 해갖고 인류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자가 했던 말 중에 되게 유명한 말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공자가 나서대. 예, 공자가 알아서죠.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따라가는 거는 헷갈린다. 많은 사람이 예를 들으니까. 네. 헷갈린다.
자기 혼자 생각만 갖고 결정하면 위태롭다. 그래서 대부분 헷갈리냐?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운 거냐? 그 다음에 위태로운 거냐? 이 두 양극단 속에 대부분 살아가요.